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과장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NPU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CPU가 어떤 도구든 다 들어있는 맥가이버 칼이라면 이응내PU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레이저 메스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적당히 잘하는 범용 프로세서가 대세였지만 이제는 특정 분야에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전용 하드웨어의 시대가 온 것이죠. 왜 우리가 CPU와 GPU를 넘어 NPU라는 새로운 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그 해답은 바로 데이터 이동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그럼 NPU가 대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뇌를 흉내낸 인공신경망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신경망은 복잡한 논리 구조가 아니라 수억, 수조 개의 단순한 연결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구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작업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해서 임계치를 넘는지 확인하는 단순 연산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우리 뇌에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리고 쉼없이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어온 CPU는 이 대규모 병렬 연산의 젬병입니다. CPU는 복잡한 명령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직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폰 노이만 병목 현상입니다. 연산하는 곳과 데이터가 저장된 곳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정작 계산하는 시간보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보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마치 요리사가 요리는 1분 만에 하는데 재료를 꺼내러 냉장고까지 매번 10분씩 뛰어갔다 오는 꼴이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수치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 자체에 드는 에너지가 6.02 피코줄이라면 이걸 외부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데는 무려 140 피코줄이 듭니다. 이동하는 데만 약 23배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데 기존 구조로는 계산도 하기 전에 길바닥에 전력을 다 뿌리고 다니는 셈입니다. 칩의 크기를 무작정 키우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칩이 커질수록 내부 블록들을 잇는 배선은 점점 더 길어지게 마련이죠. 선이 길어지면 신호는 늦게 전달되고 그 저항을 이기려고 전력을 더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 심각한 발열 문제가 발생하죠. 평면적인 설계로는 이제 쏟아지는 데이터 전송량을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버틴 건 GPU 덕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코어로 병렬 처리를 시도하며 CPU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여줬죠. 하지만 GPU도 원래는 그래픽 처리를 위해 만든 범용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에는 필요 없는 기능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전력을 너무 많이 먹고 내부 메모리와의 소통 문제인 메모리 장벽도 완벽히 깨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NPU입니다. 오직 인공지능만을 위해 설계된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죠. NPU는 CPU가 가진 복잡한 제어 로직들을 과감히 쳐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인공지능의 핵심인 행렬 곱셈 연산기로 꽉 채웠죠. 하드웨어 구조 자체가 인공신경망의 데이터 흐름을 그대로 닮아 있어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물 흐르듯 처리됩니다. NPU는 똑똑하게 일합니다. 혼자 다 하려 하지 않죠. 최신 NPU는 제어 전문가인 CPU, 연산 천재인 NPU, 그리고 메모리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 통합하는 SIP 기술을 씁니다. 각자 제일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덕분에 성능은 극대화하면서도 전체 시스템의 크기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면을 넘어 3차원으로 쌓아 올립니다. 메모리를 로직 칩바로 위에 올리는 3D 적층 방식이죠. 여기서 핵심은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인 TSV입니다. 데이터가 멀리 돌아갈 필요 없이 수직 통로를 통해 최단 거리로 이동합니다. 배선이 짧아지니 전력은 아끼고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더 나아가 아예 자주 쓰는 데이터를 칩 내부에 깊숙이 박아버립니다. 대용량 임베디드 메모리를 활용하는 거죠. 외부로 나가는 좁은 길 대신 내부의 초광대역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외부 D램을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드니 전력 소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데이터 병목 현상도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냐고요? 수치가 증명합니다. 외부 D램을 따로 쓰는 구조에 비해 메모리를 내장한 구조는 전력 효율이 3배나 높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과 버퍼 전력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속도는 빨라지는데 전기는 덜 먹는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NPU에 목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 메모리와 로직을 겹겹이 쌓으면
열과 전력 노이즈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인공지능 연산 시 요동치는 전력량을 견뎌내려면 매우 정교한 전력 공급 네트워크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일반 CPU는 감당 못할 이 고밀도 환경을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NPU 설계의 핵심 기술력입니다. 이제 NPU는 상황에 따라 변신까지 합니다. 고성능 학습용 코어와 저전력 추론용 코어를 수직으로 쌓고 작업의 무게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무를 넘기는 수직 스레드 전송 기술을 구현했죠. 무거운 공부는 고성능 코어가, 가벼운 퀴즈는 저전력 코어가 담당해서 에너지 효율을 25% 이상 끌어올립니다. 이런 유연함은 전용 하드웨어인 NPU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볼까요? 첫째, 에너지 효율.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해 연산에만 집중합니다. 둘째, 데이터 근접성. 3D 적층으로 메모리와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셋째, 구조적 적합성. 뇌의 신경망 구조를 하드웨어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NPU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거대해질수록 우리는 전기 소모와 발열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NPU는 그 한계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세상을 열어줄 유일한 공학적 해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김과장TV는 더 흥미로운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